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희TV의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죠. 주거급여. 자, 누가 얼마나 받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실제로 또 주거급여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를 받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누가 받으실 수 있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에 해당될 만한 사람들은 꼭 주거급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그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못 받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절차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핵심적인 내용과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반드시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고, 또 주변의 많은 지인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이상희TV의 주거급여 방송을, 동영상을 들어보실 것을 권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거급여 누가 얼마나 받나요? 이지요. 자, 주거급여 누가 얼마나 받을까요? 여러분, 주거급여는 아시는 것처럼 국민기초생활제도의 급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것은 1999년 9월 시혜적 성격이 강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99년 9월 제정되어서 약 1년 후인 2000년 10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올해가 2020년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20년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민의 권리로서 탄생했습니다. 시혜적 성격의 생활보호법 대신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즉 권리 입법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것은 모든 국민은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경제적 공공에 처했을 때 근로능력의 여부, 연령이 많은지 적은지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근로능력 여부와 연령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다 없다, 연령이 많다 적다 상관없습니다. 모든 성인 인구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 경제적 공공에 처했을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국민은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 것이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해당되는 국민은 읍면동사무소, 즉 주민센터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서 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즉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죠. 이 공공부조제도의 수급자로 선정이 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수급자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아는 방법은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리고요. 일단은 수급자로 이제 선정이 되죠. 그러면 이 급여 혜택이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류별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그 선정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생계급여라고 하는 것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고 먹고 하려면 그 생계 유지비가 필요하겠죠. 이것은요, 이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되려면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라야 수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 30% 이하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이 무상의료 혜택 받는 거죠.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득 인정액이, 누구의 소득 인정액이죠? 가구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40% 이하이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오늘 살펴보고 요거죠. 주거급여. 주거비 혜택인데요.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면 되고요. 교육급여는 50% 이하여야 된다. 자, 주거급여는 몇 퍼센트라고요? 45% 이하입니다. 자, 소득 인정액이라는 말이 나왔죠.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 중요한 개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러면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거를 이제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집에 소득 인정액은 얼마나 될까요? 자, 우리 집에 그러면 소득을 평가해 봐야 돼요. 이 소득 평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이 있을 수 있고, 또 재산소득, 그리고 사적 이전 소득, 공적 이전 소득,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죠. 이 소득을 다 더한 겁니다. 다 더해가지고 여기서 각종 공제를 제하고 남은 거가 이제 월 소득 평가액이거든요. 이거에다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집의 재산을 소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에 따라 가지고 환산을 하죠. 이것을 합한 금액을 우리가 월 소득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이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어떻습니까? 적으면, 기존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30% 이하, 40% 이하, 45% 이하, 50% 이하. 45% 기준 중위소득의 45%보다 적으면, 그렇죠,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거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거죠? 이 정부가 정하는 거예요. 매년 정해요. 매년. 이거 왜 정하냐고요?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복지사업에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산출하는, 이게 국민소득의 중위값, 딱 가운데 값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소득의 가운데 값, 딱 소득 수준으로 가운데 있는 사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가구별로 국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가구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줄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국민소득의 중위값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에요. 이거는 정부가 매년 정해요. 자,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간단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수급자 수는요, 2018년 말 기준으로 174만 명이에요. 지금은 좀 더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한 190만 명, 200만 명쯤 될 것 같은데요. 자, 생계급여가 123만 명입니다. 이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였죠.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140만 명이고요. 언제 기준으로? 2018년 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자, 의료급여는 140만 명이었죠. 그러면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니까, 45% 이하니까 의료급여보다 숫자가 더 많겠죠. 그렇습니다. 153만 명이네요. 자, 그러니까 주요 급여 4가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에서 가장 대상자가 많은 게 어느 급여입니까? 그렇죠. 주거급여입니다. 153만 명으로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주거급여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받을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제가 예산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예산이 어떻게 할당되고 있는지를 보면 또 우리가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2019년도입니다. 이거는요, 2019년도 자료인데요. 자, 국비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이 되거든요. 국비가 이만큼 나가면 지방비는 몇 퍼센트 나가라, 이렇게. 가령 뭐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국비가 뭐 80% 나오고, 그럼 지방비가 20%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가난한 재정 형편이 어려운 시군구에서는 뭐 매칭이 뭐 그 국비가 아닙니다. 제가 거꾸로 말했네요. 가난한 곳에는 국비가 한 80% 넘게 가고, 그리고 지방비가 적죠. 한 10%, 20% 이렇게. 그리고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국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한 반반 이렇게 부담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이게 12.3조 원이었습니다. 2019년 현재. 이 중에 생계급여가 3.7조 원이었고요. 그리고 주거급여가 1.6조 원이에요. 보세요. 생계급여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걸로, 재정 부담이 큰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계급여 3.7조 원에 비해서 주거급여도 만만치 않게 크죠. 1.6조 원이니까 뭐 거의 한 생계급여의 절반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의료급여가 제일 큽니다. 6.4조 원이고요. 교육급여 0.1조 원, 자활 0.4조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거급여의 크기가 만만치 않게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거급여 있죠? 이거는 해당 가구의 기준이, 소득 인정의 기준이 적으면 45% 이하에만 속하면 돼요. 그런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것은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아예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왔었죠. 부양 의무자 기준이 아예 폐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녀 혹은 부모의 일촌 직계의 부양 의무자가 있든 없든, 그의 부양 능력이 또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 해당 가구의 소득이, 그러니까 누구라도 자신이 속한 해당 가구죠.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에만 속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소득 인정액은 뭐라고요? 월 소득 평가액에다가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것이 바로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잖아요. 이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에만 속한다면 이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구는 뭐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상관없습니다. 자, 제가 좀 더 살펴볼게요. 자, 그러니까요, 주거급여 신청자의 연령이 뭐 20세든 30세든 50세든 70세든 상관없어요. 직업이 있든 없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든 없든, 또 사는 곳이 고시원이나 혹은 다세대 주택이든 혹은 뭐 단독주택이든 어디에 살든 상관없어요. 이거 다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뭐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신청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자기가 신청해도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또 친절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죠. 그냥 주민등록증하고 자기가 그 사는 곳 있죠. 그게 뭐 고시원이든 다세대 주택이든 이 사는 곳에 그 계약한 임대료 월 계약서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낸다라고 하는 거, 그걸 들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이게 뭘까? 이거 정부가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정해요. 매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 중위소득이 좀 더 관대해지면 이게 73개의 복지사업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급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을 좀 더 관대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이 관대하게 된다는 말은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을 얼만큼 더 인상할 거냐 이거겠죠. 자, 그럼 2020년 기준으로 2021년에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나 더 높아졌을까요? 이게 몇 퍼센트가 높아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2.68%만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68% 인상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나 복지 전문가들은 굉장히 아쉽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치게 인상된 거죠. 그럼 이게 한 달에 얼마냐? 월 단위가 원이죠. 한 달에 얼마냐? 자, 가구원 수가 1인일 경우에 기준 중위소득이 한 달에 얼마냐?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2020년에는 175만 7천원이에요. 이게 이제 2021년에는 얼마가 되느냐? 182만 7,800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175만 7천원이 182만 7,800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1인 가구는 인상률이 조금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2.68%보다 조금 더 높아진 거죠. 2인 가구는 299만 원이 308만 원으로 높아졌고,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74만 9천 원이, 요게 4인 가구를 일일로 줄을 세웠을 때 소득 순서대로 딱 중간에 있는 중위소득자의 기준 중위소득이죠. 요게 474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2021년에는 487만 원 정도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준 중위소득을 여러분들 살펴보셨잖아요. 자, 그러면 2020년 올해하고 내년 2021년에 주거급여를 선정하는 기준을 살펴보죠. 자,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였잖아요. 자, 요 금액 이하면 주거급여 받습니다. 뭐가요? 소득 인정액이, 월 소득 인정액이 월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의 45% 이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요. 자, 주거급여 한번 보죠. 올해 2000년의 경우에 주거급여는 1인 가구라면 79만 원입니다. 79만 원. 그러니까 79만 737원보다 적으면, 그쵸? 월 소득 인증액이 79만 원보다 적으면 주거급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의 45%에 해당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5%에 해당되는 금액이 바로 79만 원 정도거든요. 자, 이것보다 적으면 그렇죠.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2021년에는 이게 얼마로 기준이 달라지느냐? 82만 2,500원으로. 82만 2,500원으로. 그러니까 2021년에는 월 소득 인증액이 82만 2,500원 이하라면, 그러니까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부부가 살아요. 우리는 나이가 60세인데요 60세 된 두 부부가 함께 살아요. 부부가 함께 사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부 가구의 소득 인증액이 134만 6천 원보다 적으면, 그러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이제 사시는데 60대 되신 두 분이 사시잖아요. 근데 자가주택이에요. 근데 뭐 시골의 자가주택이라도 굉장히 오래되고 낡아서 이게 뭐 값어치가 얼마 안 나가요. 그러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적죠. 두 분 다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소득이 없어요. 그럼 이분은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일 확률이 높죠. 그럼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요 내년에는 138만 9천 원으로 이 기준선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138만 9,600원보다 적으면, 소득 인정액이 적으면 받으실 수가 있다 주거급여를. 4인 가족 기준으로면 올해는 213만 7천 원이었는데 이게 2021년에는 219만 4천 원으로 올라간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입니다. 자, 주거급여의 임차가구, 여러분 임차가구,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임차가구라고 하는 건 뭐죠? 남의 집에 월세를 산다 이 말이에요. 월세를 사는 가구일 수도 있고, 주거급여를 받는데 월세를 사는 가구일 수도 있고, 뭐 시골에 허름한 집에 그 자가일 수도 있죠. 자가주택, 그 집이 돈이 얼마 안 나가니까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먼저 임차가구부터 볼게요. 대부분의 수급자들은요, 주거급여 수급자들 임차가구일 확률이 높아요. 20대 청년이든 30대 40대 장년이든 그 70대 80대 노년이든 간에 주거급여 수급자들은 대부분 다 이제 임차가구, 뭐 고시원에 살든 아주 뭐 쪽방에 살든 아니면 15대 주택에 살든 임차가구일 확률이 높죠. 자, 이분들에 대해서 2021년 내년도입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우리가 임차급여라고 그래요.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를 임차급여라고 그러는데, 자, 임차급여에 지급 상한액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지급하는 겁니다. 이 이상은 지급 안 해요. 자, 이거를요, 그러니까 2021년 내년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임차급여의 지급 상한액을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 이렇게 불러요. 임차가구니까 임대료잖아요. 기준 임대료는, 자, 이게 올해 7월 31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급지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요. 2020년 대비 2021년에는요 3.2%에서 16.7%까지 인상이 결정됐어요. 3.2% 정도만 오른 게 아니라 급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심지어는 16.7%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주거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반영해서 임차가구에게 이만큼 인상된 금액을 내년 2021년에는 지급하겠다. 그래서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가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볼게요. 자, 2021년 내년이죠.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입니다. 기준이란 말은 여기까지 이 말이죠. 여기 상한이라는 소리입니다. 상한. 여기까지만 지원하는 겁니다. 자, 1인 가구 혼자 사는 독거 어르신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주거급여의 수급자라고 우리가 치면요. 자, 이분이 사시는 곳이 만약에 서울이에요. 서울이라면 얼마까지 받으실 수 있는가 하면 내년에는 31만원, 한 달에 31만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게
2020년에 비해서는 얼마가 오른 거냐? 44,000원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2020년 올해는 그러면 서울의 경우에 1인 가구는 그러면 이 기준 임대료, 그러니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얼마입니까? 31만에서 44,000을 빼면 26만 6천원이죠. 그러니까 올해 2020년에는 서울에서는 26만 6천원까지 받았는데 내년 2021년에는 31만원까지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인 가구예요. 2인 가구. 그 청년 2명이 살든 장년 2명이 살든 아니면 뭐 노년 1명과 청년 1명이 살든 어떻든 그 가구의 가구원이 2인이에요. 뭐 아니면 저 노인 부부가 사시든 그분이 만약에 주거급여를 받게 되신다. 그러니까 45%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분은 얼마나 받냐 하면 주거급여비 기준 임대료로 34만 8천원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전년에 비해서 4만 6천원 인상된 겁니다. 4인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는다? 그럼 48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전년에 비해서 6만 5천원 오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6인 가구 같으면 58만 8천원인데 이것은 8만 4천원 오른 겁니다. 이게 이제 서울 이야기고요. 자, 경기나 인천에 사신다. 그럼 2급제예요. 경기 인천에는 1인 가구의 경우는 23만 9천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2인 가구는 26만 8천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급지면요. 광역시 있죠. 여러분 광역시하고 세종시의 경우가 상급지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좀 떨어지죠. 19만원, 1인 가구 19만원 받고요. 그리고 4급지는 이제 그 이외의 시군구 지역이에요. 여기에는요, 16만 3천원을 1인 가구의 경우 받을 수 있고, 4인 가구의 경우에는 25만 3천원까지 기준 임대료가 설정되어 있다. 제가 6인까지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럼 6인이 아니고, 그러면 8인이다. 혹은 9인이다. 8인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6인 기준 임대료에다가 10%를 가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인이고 만약 6인 가구인데 1급지 서울이다. 그럼 이게 58만 8천원이잖아요. 여기에 10%면 5만 8천원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2명 증가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10%씩 인상 적용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는 임대 가구가 아니고 비록 이렇게 시골에 허름한 집이지만 이건 내 집이야. 자가 가구에 살고 있어. 자, 그러면 주거급여는 어떻게 받아요? 임차 가구, 그러니까 월세를 들어서 살면 이렇게 월세 혜택 받았잖아요. 그런데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가지고 있는 그 기초생활 수급자다. 그럼 자가 가구를 갖고 있다. 어떻게 할래요? 이런 경우에는 주택 수선 비용을 제공합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주택을 수선하도록 돈을 지원합니다. 자기 집이니까 고쳐 써라 이거죠. 그런데 주택의 노후도 얼마나 이 주택이 낡았느냐 오래되냐를 반영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보수의 범위를 정해요. 수리하는 범위를 정하는데요. 가벼운 수리, 중간 수리, 큰 수리로 정해요. 그래 가지고 수선비를 지급한다고요. 내년에는 올해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2021년 건데요. 자가 가구, 자기 집이죠. 보수의 한도액 최대 여기까지 드린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내년은 2021년은 2020년 올해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났습니다. 그럼 올해가 얼마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가볍게 고쳐요. 우리 집은 조금만 고치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3년마다 이게 허용됩니다. 3년마다 그러면 돈을 계속 청구할 수 있어요. 저 가볍게 고치는데요, 3년마다 주세요. 3년마다 얼마의 수선 비용을 457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3년 단위로 457만원. 자, 그러면 중간쯤 보수예요. 그럼 이거는요, 중간 보수는 5년 단위로 주어져요. 5년 단위로 기회를 드립니다. 849만원까지 들어요. 아이고, 집이 많이 허물어져가지고 크게 좀 보수해야 되겠네. 이런 경우는 7년 단위로 대보수를 인정해 주고요. 이 경우에는 1241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거급여가 굉장히 혜택이 좋은 거죠. 자기 집도 이렇게 가벼운 보수, 중간 보수, 큰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하셨나요? 이상희 TV 국민행복의 역동적 복지효과로 가는 길에서 저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꼭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정도 눌러주시면 제가 방송할 때 방송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게 됩니다. 종 있죠? 종을 꼭 누르시면
딸랑딸랑 이 흔드는 표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눌러주시고요. 자,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종 지인들에게도 많이 권해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